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내이긴 하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서요. 남편 위로 누나가 2명 있고 중풍 걸리신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할 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시고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들도 자기도 제 앞에서야 신우지. 자기들도 집에 가면 저와 똑같은 며느리라며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절대 저 혼자 모시게 하진 않을 거라는 말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서럽고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고 신우들이 보내주는 돈과 남편이 보태는 돈 합쳐서 어머님 댁으로 전문 간병인을 불러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였던 신혼 때만 해도 저 역시 이 정도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큰 신우가 자식들 조기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사업하던 둘째 신우네 가게가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제 편인양 행동했던 신우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둘째 신우네가 망하게 되면서 간병인 쓸 돈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큰 신우도 둘째가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냐? 우리도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 잡는데 힘이 든다. 알고 보니 한국으로 큰 돈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할 때 좋지가 않다더라 하는 이유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위한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전업주부를 하기로 해서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둔 상황이었고요. 남편 월급이 넉넉하긴 했지만 저희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편 외벌이로 시어머니의 간병인까지 쓰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 돈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당분간은 살림 안 해도 되니 시어머니 좀 봐줄 수 없겠냐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누나들을 다시 설득해보겠다. 그때까지만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시댁을 오며 가며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어머니 수발 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간병인을 새로 쓰는 건 정말 기약이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수발 들며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누워 계셔야만 하고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맨날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힘들었지만 남편한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꿋꿋이 모셨습니다. 신우들에게서 받던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시어머니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하는 생각에 신우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오며 가며 시어머니 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면서 자기가 아마 몰라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쩌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신우들한테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내겠다 몇 번을 다짐하듯 이야기했고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도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루는 또 고맙다고도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으며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번에 남편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친정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긴 하지만 낮 시간에는 회사에 나가셔야 하고 저희 집은 남편처럼 형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외동이라서 간병인 쓰는 건 엄두도 안 났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 엄마 다리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잠시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는 남편의 말에 그간 남편과 저 둘이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믿어온 시간이 무색하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어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냐는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지도 몰랐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는 저의 부탁을 그렇게 무자르듯 단칼에 베어버리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여태껏 당신 어머니 2년 동안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 우러나와 모셨다. 당신 어머님 똥오줌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느냐고. 다리 다쳐 집에서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친정어머니가 지금 당신 어머니랑 상황이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몇 년을 모시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해지실 때까지 잠시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보고 수발 들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위와 장모가 한 지붕에서 살 수 있겠냐고 발악을 하던 남편도 제가 조목조목 따져 물으니 나름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벌고 있는 돈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생활비가 더 든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오시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금을 언제 하느냐고. 장인어른이 간병비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보태주실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스스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을 사돈댁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서 장모님도 제가 시어머니 똥오줌 받으며 수발하는 모습 보시면 마음이 어떨 것이며 자기 딸 이렇게 고생시키는 저를 얼마나 모자란 사위로 생각하시겠냐고. 장모님을 집으로 모셨다간 집안 싸움이 일어날 거라며 그런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저와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끝까지 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라고 모신 줄 아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 남편의 어머니니 모신 것 아니겠냐고 따졌더니 누가 언제 모셔달라고 부탁이나 했냐고. 네가 우리 집에서 모신다고 데려와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을 싸우고 남편은 집구석에 못 싣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큰 소리가 들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해주겠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 집에 모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치 못 들은 이야기 마냥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셨어요. 참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제 팔자 제가 꼰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 상황이지만 여태까지의 희생과 노력, 시간들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허망하더군요. 무슨 좋은 대답을 듣자고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2년간 보상 하나 바라지 않고 해온 일들이 고작 이렇게 저에게 돌아온다니 여태까지의 시간에 회의감만 들 뿐이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참 갑갑한 이 마음에 어디다 털어놓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사연 적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서러워서 괜히 창밖만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었네요.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본 사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대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매일같이 어디서 술 마시고 새벽 다 돼서야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아침 일찍 일어나 저한테는 말도 없이 씻으러 들어가고 잘 다녀오라는 제 인사까지 무시하고 혼자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갔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아예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기로 결심한 그날도 남편은 또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오려는 듯 퇴근 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하나 남겨놓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 모셔야 하니 친정에 가보겠다고 그동안은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모시라고 적어놨어요. 아픈 시어머니 두고 나오는 길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데 저도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가 남겨놓은 편지를 읽었을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도 남편은 어쩌고 왔냐고 물으셨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어머니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딱히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짐 싸서 나오기를 2주가 지났을까? 저에게 연락이 온 건 남편이 아니라 둘째 신우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 화 풀고 돌아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는 지금 둘째 신혼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편지를 읽고 저한테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급한 대로 시어머니를 둘째 신우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나 봐요. 저는 앞으로도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저와 남편의 문제이니 신우에게 중간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신우와 연락이 닿은 지 이틀 만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 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제 고집에 졌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고, 친정어머니와 한동안 같이 지내는 거, 이제 자기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 말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곧 이혼소송도 준비할 테니 이제 당신 부모는 당신 손으로 직접 모시라고, 더 이상 아픈 남의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내 어머니를 등질 생각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모 모시고 산 2년간 제가 무슨 불만이라도 말한 적 있냐고. 불만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신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2주 만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봐도 나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갈라서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지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친정으로 제 발로 나간 주제에 무슨 이혼을 논하느냐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시어머니 저버리고 친정으로 달아난 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자기도 맞소송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위자료 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위자료 받아서 그 돈으로 간병인 써서 모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때 겁이 많이 나기는 했어요. 제가 제 발로 집을 나왔는데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는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겁이 난다고 꼬리를 내리고 그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별거의 이유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더군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애써온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으름장처럼 해놓은 말과는 다르게 파탄 사유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태껏 시어머니 모시며 가사일 해온 부분도 인정을 받아 많지는 않지만 재산 분할까지 받게 되었어요. 현재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고요. 소송 이후에도 신우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여태 우리 엄마 수발 들었는데 너는 정도 없냐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그 이상을 했다고. 오히려 자식된 도리로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먼저 저버린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냐며 따지니 신우들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몸도 불편하신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자식된 도리를 강요한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자식된 도리를 해줬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거고 저는 거기에 일말의 책임조차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보태주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란 헛된 시간을 남의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제 남은 인생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연 적는 일 없는 게 더 좋은 거겠지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어머님 그리고 신우와 한판하게 된 30대 여자예요. 남편과는 대학생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남편 말로는 제가 첫사랑이었다는데 그건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후로 4년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남편이 군대에 다녀오는 것까지 기다렸었는데 저녁 이후로 친구들하고 노는 데 빠져서 저한테 소홀해지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바로 취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졌네요.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 건 둘 다 30이 넘어서입니다. 남편은 어느새 건설회사에 다니는 건실한 어른이 되어 있었고 저 역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남편이나 저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만나니 사귀던 시절에 좋았던 일들만 생각나고 그래서 더 빨리 또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 8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서로 조건 같은 건 비슷해서 사실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사위감이자 며느리감인 저희를 마음에 들어하셨고 크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마터면 서로 얼굴을 붉힐 뻔하긴 했어요. 사실 남편 집안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희 친정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편과 처음 하는 연애도 아니었으니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정환경이라던가 재산이라던가 그때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님 아버님 다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문제는 신우랍니다. 신우가 워낙에 씀씀이가 큰데다가 또 남편과는 8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신우한테 워낙 오냐오냐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과 신우가 함께 사는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재산이랄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이기를 제가 원한다면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라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결혼에 보태겠다대요. 하지만 솔직히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 받아오라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당연히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8천만 원 가까이 되었고 저 또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출을 받더라도 우리 이름으로 받자.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나왔어요. 양가 어른들 모두 모셔놓고 물론 구구절절 그 이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둘만의 힘으로 해보기로 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양가 어른들 다 기특하다, 장하다 하시며 서로 어쩜 아드님을 어쩜 따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냐며 서로 간의 덕담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날인가 돼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와 친해지고 싶다는 말로 저를 불러내셨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단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생략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단이래요. 예단이라는 게 제가 어머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친척분들에게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는 개념인데 그걸 홀랑 빼먹으면 친척분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저와 저희 부모님 흉을 볼 거라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솔직히 어머님 속이 훤히 보여서 황당하기도 하고 혼이 나는 것도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부모님 어쩌고 하시니 언짢기도 했고요.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바가 있었으니 그러면 예물을 해주시는 거냐 물었습니다. 예물이 나중에 살다 힘들어지면 팔아서 살림에 보태라는 뜻이라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지요. 그리고 패백은 남편 쪽 어른들이 용돈을 주신다던데 이것도 해야겠다고 덧붙였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대요. 그리고는 그렇게 치면 빼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냥 당신 말은 못 들은 거로 하랍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님 표정이 꽤나 불편하고 당황하신 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고분고분하니 당신 말대로 할 줄 아셨던 건지 그리고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만난 자리에서 바로 당신 말씀을 거두어 드리시기도 했고 좋은 일 앞두고 이미 해결된 일을 남편한테 말해봤자 제가 어머님을 험담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에 어머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언행에 비하면 예단 이야기는 애교에 가까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한마디로 경우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단 이야기 때 너무 순순히 물러나시길래
그냥 생각이 좀 짧고 단순하신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까운 곳에 구한 것은 아니었고 서울이라고 해봤자 땅덩어리 자체가 작잖아요. 그 와중에 좀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다 보니 경기권에 있는 시댁하고 그렇게 멀어지질 못했어요. 그래도 차로 30분이니 대중교통으론 1시간 가까이 걸렸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차가 없으시거든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별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에 수시로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왔다던가 궁금해서 왔다던가 사실 처음엔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인가 못 오시게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야근을 한다던가 주말에 선약이 있다던가 그럴 때요. 그러자 이제는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인 남편한테 먼저 연락을 하신다던가 아예 연락 없이 오시더군요. 문제는 남편이나 저나 집돌이 집순이다 보니 어머님이 연락 없이 오시기라도 하면 무방비로 당했던 거지요. 막말로 어머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맨날 내 집 놔두고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오시는 거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오셨으면 그냥 저희랑 밥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잔소리를 하세요. 시작은 냉장고부터입니다. 저희는 둘이 살기도 하고 식사 대부분을 회사에서 하다 보니 집에서 밥해 먹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도 저는 요리하는 걸 안 좋아하고 남편은 좋아해서 이따금씩 남편이 음식을 하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분담할 때도 제가 청소와 빨래를 맡았고 남편이 요리와 설거지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건 남편이나 저나 하게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어머님께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이게 뭐냐면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이렇게 먹여서 내보내면 힘을 어떻게 쓰냐고. 그때는 정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라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비슷한 잔소리를 3-4번 들었을 땐 남편더러 이리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뭐 이런 걸 다 확인하냐면서 바빠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부엌일이 며느리인 제 소관이지 어째서 남편을 앞세우냐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남편이 부엌일을 제가 청소랑 빨래 등을 도맡기로 했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어이가 없다시대요. 당신은 아들 부엌 드나들게 안 키웠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지요. 저도 결혼 전까지 친정에서 부엌에서 일한 적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너네 엄마가 너 반찬하는 것도 안 가르쳤냐고 그러길래 어머님은 신우 그런 거 가르치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에 화가 나서 저도 좀 빈정거렸어요. 막말로 남편에게 듣기론 신우는 자기 먹을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인다고 했거든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오로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뿐이라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흠을 잡겠다는 각오라도 하신 건지 창틀까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의 의도와 달리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자 어머님께서는 그건 또 그거대로 못마땅하신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짜증을 내시대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매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한 달에 2번 이상 오시지 말라고, 그러면 현관문 안 열어드린다 했지요. 아버님께도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은 당신은 전혀 몰랐다면 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고 그러면서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날이 많이 섰어요. 제사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돌아가신 시조부모님과 시외조부모님 제사를 지내신다 하셔서 솔직히 짜증도 났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시외조부모님 제사는 제가 지낼 필요가 없다던데 어머님께서는 되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제가 뭣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내려가 만두 빚고 8종류의 전을 하고 그 밖에도 무슨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신우가 잘 먹는 식혜,
어머님의 진두지휘 아래 거의 저 혼자 별걸 다 만들었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정말 어쩌다 한 번 이따금씩 만두 정도는 비꾼했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 따로 노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정말 저 혼자 하다시피 했네요. 특히 만두라도 같이 빚겠다는 남편을 어머님이 기어이 밖으로 내보내시는 걸 보고는 정말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도 참명절이었던 만큼 가슴에 참을인자를 새기며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지요. 신우는 자기는 딸이니까 제사랑 상관없지 않냐면서 전날부터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더니 아침에도 집에 안 들어왔는지 안 보였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저 혼자 설거지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갑자기 분주해지시더니 냉장고 정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거지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대요. 심지어 몇몇 반찬통은 열기가 무섭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도 맡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 그래도 기어이 안 상한 거라며 저더러 맛을 보라는 식이셨어요. 당연히 맛은 안 봤고 견디다 못한 제가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더러 와서 이 음식 썩었나 좀 먹어보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니 이건 너랑 나랑 먹어보면 아는 걸 뭐하러 당신 아들까지 부르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이 직접 드셔보시라고 전 안 주셔도 된다고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좀 애매하다 싶은 것도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결국 또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희 남편이 알아서는 못하는데 부르고 시키면 그건 또 잘 따라요. 또다시 남편이 불이 나게 부엌으로 오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지 남편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본다고 기어이 한 소리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어머님도 저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보시나 보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상황 돌아가는 걸 눈치챈 남편이 왜 그러냐면서 제 손에서 고무장갑을 가져갔고 저도 순순히 내주고 거실로 나와 아버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당신과는 상관없다 생각하셨는지 계속 킬킬거리며 웃고만 계셨는데 적어도 어머님 편은 안 드시니 기분은 안 나쁘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신호가 들어오더라고요. 꼬락서니가 어디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옷차림은 또 얼마나 지저분하던지 그건 그렇고 어쨌든 신우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식탁 의자에서 씩씩거리고 계시지 아버님은 뭐 금세 TV로 관심이 옮겨갔고 남편은 설거지하고 있지 저는 저대로 거실에 나와 있지. 신우가 무슨 일 있었냐고 어머님께 묻자 어머님께서는 네 새언니가 아주 말 한마디를 안 진다면서 신우한테다 대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지 딴에는 어머님 편 들어준다고 한 거겠지만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 좀 보잡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라니까 시댁에 왔으면 며느리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놀 거면 뭐하러 오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빠가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언니는 저기 화장실 가서 변기 좀 닦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빤히 쳐다보니까 아니 시부모님 쓰시는 변기도 못 닦겠다 이거냐며 괜히 지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사실 어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갔다가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변기를 안 올리고 소변을 보시는 건지 앉으면 엉덩이 닿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샛노랗게 오줌방울 자국이 막 있더라고요. 진짜 비위가 상했는데 저도 써야 하니 어쩌겠어요. 대충 제가 물 청소하고 썼지요. 그런데 아침 식사 전에도 가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신우도 뻔히 그걸 알면서 저더러 그 변기를 닦으라고 하는 거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남편이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거실로 나오대요. 어머님도 그런 남편에게 놀라셨는지 너 왜 동생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치시고 그런데 남편이 신우더러 네가 뭔데 새언니더러 변기를 닦아라 말하냐면서 네가 싸는 변기는 네가 치우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버님께서도 남편더러 그래도 그렇지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느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러자 남편이 정말 자기 창피하게 왜 그러냐면서 왜들 이렇게 경우가 없냐고. 그리고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아주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다 세 사람 하나 들어오자마자 아들놈이 부모한테 대든다고 기함을 하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오빠가 여자한테 미쳐서 가족도 못 알아본다고 악을 써댔거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동시에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되고,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국 저희는 난장판이 된 시댁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못하셨던, 그리고 모르셨던 친정 부모님께선 명절 당일에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셨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소고기 사주신다고 나가자 하셔서 그 길로 바로 고깃집 가서 배 터지게 먹었고, 이후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윷놀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하나도 티내지 않고 친정 부모님한테 살갑게 굴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시댁에서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고, 그래서 그날 밤 자려고 누워서 남편에게 미안하다 했어요. 내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보다고 그냥 좀 참고 어머님 기분에 맞춰드릴 걸.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하는 말이 그건 아니랍니다. 장인 장모님은 절대 선을 넘는 법이 없으신데 어머님이나 신우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혹시나 자기 가족들이 저에게 실수를 하면 무조건 자기한테 이야기하랍니다. 자기는 무조건 제 편이라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시댁에서 누가 뭐라고 짓거려도 남편 하나만 단단히 붙들고 살면 무서울 거 하나 없다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 편일 거란 남편 말 한마디에도 크게 의지가 되고 힘이 나더라니까요.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어이없이 당하고 황당한 소리도 듣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만 남편이 마음 변치 않고 제 곁에 있어준다면 무서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뻔뻔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무슨 가족들이 싼똥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자기가 한 일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1년 좀 넘게 만나고 결혼했어요. 당시 남편 나이 33이고 제 나이 29이었는데 남편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여자가 30 넘기 전에 시집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옛날 분들이셨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약간은 주변에 성화에 결혼을 했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잘 살기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네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장남이라고 돈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친정에서도 보태주시긴 했지만 아무튼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름대로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런데 그 돈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빌미로 정말 사람을 어찌나 오라가라 하시는지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다 조금만 당신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냐. 부모가 한 푼도 안 해줘서 지하방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널렸다. 배가 불렀다. 고마운 줄을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정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남편이나 저나 능력이 안 되니 막말로 그 돈 돌려드릴게요. 소리도 못하고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2년 후 시부모님이 정말 황당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시동생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 당신들이 가진 돈을 전부 다 줘서요. 그러니까 시동생 장가 미처는 저희더러 대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주게 되면 저희는 시부모님한테 돈 5천 받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끌려다니게 생겼고, 그러나 중에 시동생한테 한 미천 해준들 저희가 뭐 시부모님이 저희 부려먹듯이 시동생을 부려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아무튼 시쳇말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대출을 받아서라도 시부모님한테 받은 5천 토해드리자 했네요. 그 돈으로 시동생 장가를 보내시던지 뭘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만 끌려다니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좋다 하대요.
물론 막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 내키진 않지만 자기가 봐도 딱히 별 수가 없으니 알겠다 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고 대출도 받고 이리저리 땡겨서 5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 장가미천 얘기 나오고 딱 2주 만에 돈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희더러 괘씸하다면서 이 돈으로 시동생 장가 미천이라고 대주면 되는 거지 굳이 결혼할 때 받은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이제 저희 그만 부려먹으시란 뜻이에요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으니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겠죠. 아무튼 돈을 돌려드리면서도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욕보다 더 황당한 건 2년 동안 물가가 올랐는데 이자는 안 주냐는 겁니다. 진심은 아니셨을 거라고 괘씸해서 하신 소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튿날이고 그 다음날이고 계속 이자 타령을 하시는 거 보고는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구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법정이자 계산해서 그것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정말 계산 확실히 끝났으니까 나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네요. 저도 이때 나름대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당연히 시부모님과 제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부모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던 장남이 저를 만나서 계산적으로 변했다며 매사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상대하는 게 버겁다며 남편은 언젠가부터 다시 시부모님 뜻에 맞춰드리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시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챙겨드리자 하는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딱히 나서서 상황을 주도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날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다며 2박 3일로 강원도를 다녀와야 한다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출장이 이렇게 갑자기 잡히냐고 했어요. 시댁에는 나 혼자 가봐야 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기념일은 두 분이 알아서 보내신다 하시니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러냐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장 간다며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후에 한 번 더 드렸는데도 안 받으시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어디 펜션이라고 와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곧바로 결제 취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카드는 제 명의의 카드였지만 남편이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카드를 잃어버린 건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결국 펜션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은 쪽에서 하는 말이 어떤 가족분들이 와서 바베큐 먹는다고 추가 결제를 했다나요? 그리고 그때 뭔가 느낌이 쎄한 게 그래서 제가 남편 인상착의를 불러주며 혹시 맞냐니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이나 지난 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지금 누구랑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겠죠. 남편이 말하길 사실은 시부모님하고 시동생네 부부하고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넌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랑 뭐 하는 거 싫어하잖아 하는데 그때 제 감정은 참으로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뭔가 같이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저를 종부리듯 함부로 대하시는 게 싫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제가 시부모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한 건지 아무튼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서 자기한테 고마워하란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 할 말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기왕 간 거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던가 가족 행사가 있으면 저만 빼고 모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부터 너무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런 와중에 명절에는 또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야 뻔했죠. 제사 음식 하는데 손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간다고 하기가 참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너를 안 부르는 거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해서 한마디로 저만 성격이 이상하고 모난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면 또 저만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서러웠어요. 그러다 지난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꼬박 4년이 좀 안 돼가던 시기였죠. 이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는 여전히 안 좋았고 남편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애도 안 생기지.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운이 좋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오퍼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졸지에 연봉도 전 회사보다 30%나 올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회사 일에 온 정신을 쏟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저란 사람의 존재의 이유랄까 그런 걸 찾기가 힘들었던 반면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저를 알아주는 곳에 더 정성을 쏟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몰두할 곳이 생기고 나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론 피곤하고 지쳐갔어도 정신적으론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한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그런 제 상황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잡음이 나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동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랑 몇 번 본 적도 없어서 동서가 왜 저한테 전화를 한 건지, 왜 저한테 눈물 콧물을 짜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는 처지가 같아서 그냥 받아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동서가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니까 왜 저는 맏며느리인데 맏며느리 역할을 하나도 안 하냐면서 그래서 자기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 싶대요. 시부모님이 나보다 동서를 예뻐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될 리가 만무했고 급기야 동서가 저더러 이제 시부모님 수발은 저더러 들라며 악을 쓰기까지 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면 시동생하고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결혼할 때 돈 3천 받았는데 그걸로 언제까지 이렇게 시집살이를 당해야 하냐면서 아무튼 알 수 없는 소리를 억울하단 말만 반복해가며 계속해서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서도 어지간히 시달리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챘네요. 그리고 올해 초였습니다. 결국 시동생하고 동서하고 이혼한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작년 명절에 동서 없이 시동생만 온 걸 보고는 동서도 이제 에라 모르겠단 시긴가 보다 싶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동서의 이혼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이가 없다면서 말을 전하기를 동서가 애도 필요 없다면서 시동생더러 키우라고 했다나 봐요. 털끝 하나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만 놔달라고 했다나요?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여자가 돼서는 엄마가 돼서는 애를 버리냐며 혀를 차댔는데 솔직히 저는 애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동서의 심정이 이해는 됐어요. 얼마나 이 집 구석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랬을까 싶었달까요. 물론 입 밖으로 내진 않고 생각만 했지만요. 아무튼 그리고 뭐 소송을 한 해 어쩌네 난리도 아니더니 결국 지난달 협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한테 마지막으로 커피나 한잔하자고 할까 하다가 또 무슨 축하할 일도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나 싶어서 문자만 하나 보냈어요. 아무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생각이 많아지대요.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불편한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부부라는 간판만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결단을 내리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동생네가 이혼했단 이야기가 들려오고 정말 열흘도 안 돼서였어요. 웬일로 명절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저더러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짐작도 안 갔어요. 꾸역꾸역 생각해낸 게 이제 부려먹을 둘째 며느리가 사라졌으니 다시 나를 찾으시는 건가?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바로 시조카에 관한 것이었죠. 시동생네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집을 팔아서 동서가 얼마 가져가고 시동생은 시조카를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뭐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애 챙기기가 쉽지 않으니 어머님이 그러라 하셨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난데없이 당신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시더니 이제 저더러 맏며느리 노릇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맏며느리 노릇이라 그동안에도 솔직히 못 오게 하니 안 갔을 뿐이지. 명절이니 뭐니 그런 때는 제 할 몫은 해왔고 물질적인 부분에선 시동생네보다 저희 부부가 더 해드린 걸로 아는데 갑자기 맏며느리 타령을 하시니 뭐라 해야 하나 싶대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했어요 하고 나열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라 딱히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그런 저를 붙들고는 시동생 애를 데려가서 좀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라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어요. 시조카를 제가 왜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러면 나이든 내가 키우려 하시는데. 아니 막말로 부모가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애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어머님이랑 저랑 누가 키울 건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한다 했습니다. 제 애도 아닌데 제가 왜 키우냐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도 바쁘고 집도 작고 뭐 안 되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개가 있었는데 제가 왜 그걸 변명하듯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을 안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이 오가는 와중에 시댁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하고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 넷에 저 하나가 마주보고 앉은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는데 그 침묵을 깬 건 이번에도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시동생네 부부가 이혼한 건 명백히 제 탓이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그러니 제가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조카를 맡으라고 이건 명령이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어깨만 한번 으쓱할 뿐이었고 오히려 시동생이 나서서는 솔직히 맞지 않냐면서 형수가 맏며느리답지 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며 솔직히 자기는 위자료 청구도 저한테 하고 싶었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대요. 마음 같아선 고소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건 이 가족들이 나를 밀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내가 꾸역꾸역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어요. 나만 떠나주면 모든 게 깔끔해질 것 같은데 그게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왜 또 이러냐면서 지금 가족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걸 모르겠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라나요? 그래서 도대체 그놈의 내 자리가 뭐냐 물었어요. 그리고 난 그 자리가 하나도 탐나지 않는다고 공짜로 줘도 싫은 자리니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끼리 실컷 헤쳐먹으라 했죠. 그리고는 혼자 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하자 다시 이야기를 꺼냈고 그제서야 남편은 이혼만은 못한다며 저를 잡았지만 그 이유가 또 어찌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 아들 둘 다 이혼했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 이혼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제 변호사 선임했고 곧 이혼 소송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휴, 참으로 갑갑한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이 아니 어머님만이라도 그동안 유치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네가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애는 죄가 없잖니? 이 정도만 얘기하셨어도 시조카를 제가 도맡아 키우진 못해도 어느 정도 제 나름 최선과 정성을 다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저한테 맡기는 것 마냥 도도한 척 나오는 어머님도 꼴불견이고 지가 남편 구실을 똑바로 못해서 마누라한테 이혼이나 당한 주제에 그걸 저한테 덮어씌우는 시동생이나 자기 식구들 제정신 아닌 것도 못 본 채 하는 남편 때문에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혼해야겠단 생각뿐입니다. 지금도 남편한테서 이혼만큼은 못해준다고 이제라도 빨리 시부모님한테 싹싹 빌라는 개소리가 담긴 문자가 오네요. 두고 보라죠. 반드시 이혼하고 말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도 있고 해서 혼자가 된다는 게 무척이나 두려웠는데
결국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본다는 말은 정말이지. 누가 처음 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딱인 말인 것 같아요. 딱 저랑 저희 시부모님 얘기거든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예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그렇다 할 공통 분야도 없다 보니 가까워질 계기랄 게 딱히 없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언젠가부터 남편은 뭐하냐 보고 싶다 해가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급기야 한 날은 절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이라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처음에 저는 남편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대요. 이후로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한결같은 그리고 무조건적인 애정 공세에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남편의 조건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나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업을 실패하신 시부모님 밑에서 자란 시부모님 눈에만 잘난 평범한 직장인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죠.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셨고 대대로 물려받으신 재산도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일찍이 물려주신 덕분에 제 앞으로는 월세가 나오는 원룸도 몇 개 있었고 이와는 별개로 저도 남편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남편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 나이를 흠잡아 결혼을 반대하셨고 친정에서는 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댁 형편이 어려우면 분명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올 거라며 걱정 정도는 하시는 눈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댁의 반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가진 재산이라던가 그런 걸 시부모님에게 죄다 말씀을 드렸었다네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못 이긴 척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던 거고요. 만약 이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시부모님의 검은 속내가 역겨워서라도 오히려 제가 이 결혼 안 하겠다 했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마치 자기가 시부모님을 간절히 설득하여 상황이 달라진 것 마냥 저에게 생쇼를 해댔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남편이란 인간이 괘씸할 뿐이에요. 아무튼 어찌저찌 허락은 받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시댁은 사업 실패로 가세가 무척이나 기울어져 있다 보니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에 그걸로 가정가구 등을 채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가진 아파트, 제가 가진 차, 소위 굵직굵직한 건 전부 다 제가 가진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정말이지 시부모님한테 서운한 티 한 번 내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없으니 그러셨겠지 하고 말았죠. 친정부모님도 말씀하시길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해주는 사람들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며 저더러 그걸 탓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시부모님이 나쁘신 분들은 아니셨어요. 특히 어머님께선 제가 그간 들어왔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는 것 일절 없으셨고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지 몰라요. 명절에도 시댁뿐만 아니라 친척집까지 돌아다녀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머님이 워낙 뭘 시키시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저도 눈치껏 싹싹하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이지 솔직히 이 정도 고부관계면 어디 가서 말하기 남부끄럽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시작은 아버님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어지면서였어요. 아버님은 이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으셨고 이후로 개인 파산을 하신 뒤 그나마 운 좋게 지인의 사무실에서 잡무를 봐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인분도 나이가 있으셔서 올해 초 사무실 문을 닫았고 그렇게 아버님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으셨죠. 아버님은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했고
더는 뭘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아버님도 얼마나 갑갑하셨으면 아들을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다더니 하는 말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의 관리 일을 아버님께 맡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건물마다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다들 저희 가족과 오랜 인연이라서 한 분이라도 스스로 관두시지 않는 한 친정아버지 성격에 내보내시진 못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행히 친정아버지 건물 중 한 곳의 관리인분이 와이프 되시는 분과 귀농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참이었고 그래서 아버님께 관리직 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남편에게 연락을 받으신 건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 고맙다 하시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라셨죠.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 세 사람과는 의견이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버님께서 제 덕에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며 당신이 밥 한 끼 사시겠다고 한번 시댁에 오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시부모님한테 밥을 얻어먹어 본 건 채 5번이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보는 사이였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적은 횟수인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랑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 현관의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께서 나와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비교적 둔한 성격의 남편도 대번에 어머님께 무슨 일 있냐고 여쭤볼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집 안으로 들어서니 어째서인지 아버님 또한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바쁘신 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싶대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며느리니까 며느리의 임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살려봐야지 싶어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두 분 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냐? 좋은 날인데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버님 저 너무 배고프다 뭐 사주실 거냐? 그러자 그때 어머님께서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딱 주시는 게 도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께 바로 짜증을 내기도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냐 있으면 말씀해달라 고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말 잘했다 하시더니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떻게 아버님더러 니네 아버지 건물에서 경비나 서라고 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겨우 우리를 그 정도 취급밖에 안 하냐 하시면서 정말이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고 아버님도 좋아하셨기에 잘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느껴지셨다니 정말 죄송하다고 다 없던 일로 할 테니 노여움 푸시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저녁을 얻어먹긴커녕 어머님 마음 달래드린다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 가서 소갈비 사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냥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에서 당신이 관리 일을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제 입장이 정말 난처했습니다. 괜히 아버님 부탁을 들어드렸다가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그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까지 싫은 소리 듣게 되실 게 뻔할 뻔자였고 그렇다고 아버님 부탁을 거절하자니 앞으로 그럼 아버님과 불편해질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또한 제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민 끝에 저는 아버님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 반응을 보셔서 아시지 않으시냐? 저 어머님한테 또 혼나기 싫다. 아버님이 제 입장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도 서운하신 기색이 역력하시긴 했지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댁에 오라 하셨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님이 현관을 열어주셨는데 어째서인지 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며 확 돌아서시는데 진짜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도 된 기분이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저 네 사람이 모여 앉자 어머님께서 이내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저희한테 특히 저한테 너무 서운하다시는 거였어요.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순간 내가 무슨 기념일 같은 걸 까먹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도무지 도통 떠오르는 게 없어 어머님께 그냥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고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너는 네 시부모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도 안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되었죠. 걱정이 되니까 친정아버지께 관리일도 말씀드려봤던 거고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써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걱정을 안 하냐고 짜증을 내시니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안 하면 남편이라도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 싶어서. 그런데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약이 오르셨던 건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며 저더러 너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맨날 네 부모랑 호텔 레스토랑만 다니면서 밥 먹는 거 안다고. 그런데 너 우리하고는 생전 그런데 가본 적 있냐? 너 지난번에 네 부모하고 유럽 여행 갔다 왔지 않냐 그래놓고 우리하고는 제주도 갔다 오지 않았냐?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겉으로는 매번 괜찮다 하셔놓고 속으론 하나씩 전부 다 비교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친정부모님과 좋은 식당에 다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용을 전부 친정부모님이 내셨으니 두 분 취향에 맞춰서 움직인 것뿐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비를 친정부모님이 부담해 주셨고 저희는 기념품하고 시부모님 선물 살 때만 돈 썼어요. 참고로 유럽 여행에서 돌아올 때 어머님 명품백 사다 드렸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계속해서 가족여행 다녀와서 좋았냐 어쨌냐? 하도 눈치를 주셔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저희 시부모님 당연하다는 듯 저희 주머니만 바라보고 계셨는걸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비교를 하고 계셨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타부타 일일이 설명을 하기도 뭐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쯤에서 끝내시지 않고 덧붙이시기를 시부모도 부모라면서 앞으로 당신들 생활비로 달에 200만 원씩 보내래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모른 척 했겠냐고. 아니 네가 200만 원만 주고 말았겠냐면서 정말이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시부모도 부모인데 어째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챙겨주시기는커녕 저희한테 받으실 궁리만 하시느냐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데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적어보라고 그동안 잘해준 거 하나 소용없다면서 저더러 이제껏 속으로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 저런 말이 나오는 거라며 생사람을 잡으시더라고요. 더는 대화를 해봤자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 아버님하고 대화 잘 나누고 오라고 한마디 하고 먼저 돌아서서 나오는데 남편이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면서 얘기를 좀 하자더니 한다는 말이 솔직히 자기도 어머님이 심하신 거 안돼요. 도가 지나치셨고 자기가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라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들이라서 그런가 자기 부모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랍니다. 저더러 생각해보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사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냐고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왜 당신들 스스로를 저희 친정부모님과 비교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령 비교하시고 속상하셨다고 한들 그게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의 잘못도 아닌데 왜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한 달에 200씩 드리잡니다. 원룸 3개 월세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냐면서 그 돈은 제가 힘들게 노력해서 버는 돈도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친정부모님이 나 여유있게 마음 편히 지내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는 못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친정부모님도 아직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왜 못하시냐? 두 분도 뭐든 찾아서 하시라고 해라. 두 분이 버셔도 부족하면 내가 그때 가서 생각은 해보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무턱대고 나한테 생활비를 달라 하니 당신이 듣기에도 억지스럽지 않냐? 그러자 남편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한테 정말 너무하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버리고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좀 못 이긴 척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돈이라면 환장을 한 거냐고.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나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 이야기를 잘해주려고 했는데 미워서 그러기 싫답니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점수가 왕창 깎였을 텐데 저더러 알아서 하래요. 이제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셔도 자기는 제 편도 안 들어줄 거고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안 하겠답니다. 제가 먼저 양가부모님을 차별하니까 자기도 저희 친정부모님하고 시부모님을 달리 대하겠다나요? 그래서 그러라 했어요. 그럴 거면 사위는 뭐하러 하냐? 나는 뭐하러 니네 집 며느리하고. 이참에 다 때려치자고 했죠. 그리곤 열받아서 혼자 차 끌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회사에 출근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일이란 시간 동안 집을 비웠죠. 남편은 제가 전화라도 해서 어르고 달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생각할수록 괘씸하던지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마음에 드는 새며느리 보시라 저는 이 며느리 자리 내려놓겠다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어디 한번 해보자고 답장이 왔는데 제가 부양 의무를 져버렸으니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정말 해볼 테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 안쓰러우면 지가 투잡스리잡을 뛰어서라도 생활비 대드리던가. 왜 남의 부모님 재산으로 자기 부모 뱃속을 채우려 드는지 진짜 생각할수록 심포도 그런 심포가 없다 싶네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차의 30대 주부입니다. 사실 이렇게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건 염치 없이 뻔뻔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특히 남편이란 작자는 어디서 기억상실에 걸리는 약이라도 먹었는지 자기가 저한테 했던 건 생각도 못하고 헛소리나 찍찍해대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그 입을 찢어버렸으면 좋겠더군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성격이 잘 맞는 건 아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둘 다 취미가 영화 보기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졌고 이후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무탈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는 일도 물론 있기야 했지만 연애라는 게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춰주는 거라 생각해서 크게 문제라곤 생각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을 때 시댁에서 먼저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 생각이 있으면 아버님이 퇴직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대요. 소위 그간 뿌린 축의금 수거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떨결에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2억 대출 낀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현찰로 1억과 7년 된 외제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외에 따로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진 않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가져오는 돈으로 혼수를 해넣으면 충분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월급은 저나 남편이나 한 달에 400 중반으로 비슷했습니다. 물론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 어느 정도 등락이 있긴 했지만 1년을 놓고 평균을 내보면 400 중반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았네요. 정말 일이 몰리는 달에는 7,800씩도 벌어봤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친정어머니도 위암이라고 하니 눈앞이 노랗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왕복 3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친정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친정아버지도 계셨고 간병인도 고용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사실 친정어머니를 서울 제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살짝 운을 띄우니 그건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은 안 했지만 남편에게 무척 서운했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용돈도 50만 원씩 드리고 특히 어머님은 평소에 딸 있는 친구분들을 무척 부러워하시길래 제가 딸처럼 어머님을 모시고 쇼핑도 가고 스파도 다니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언제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했던 일이니 그걸 따지고 들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 나도 남편이 우리 친정부모님께 하는 만큼만 시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실망스러운 태도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 가지고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 병간호를 위해 내려갈 때면 저는 반찬을 직접 해가기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몸에 좋다 하는 음식을 사가기도 하고 또 꼭 제가 내려가지 않는 날이더라도 이것저것 챙겨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매번 교통비에 이것저것 돈이 얼마냐면서 적금은 하고 있는 거냐 어쩌냐 별걸 다 신경 쓰더군요. 참고로 저희는 애시당 초벌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조로 내놓는 거 외에는 일절 터치하지 않기로 하고 결혼을 했었고 친정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달엔 얼마 벌었냐, 요새는 계약이 얼마나 들어오냐며 제 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대놓고 간섭을 하려드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돈 1,000원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 관심 끄라 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처음부터 남편에게 말을 그렇게 냉랭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친정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제가 당시 남편에게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저와 같이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가줬으면 한 것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그렇게 해주질 못해 몹시 미안해하고 계셨고 저희 시댁 볼 낯이 없다면서 한참 신혼을 즐겨야 하는 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에 내려오게 만들었다며 혹시나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진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이 이따금씩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장모님 걱정 마시라고 건강만 생각하시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만 해줬으면 싶대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위암 이기면 생존율이 70%나 된다면서 장모님이나 저나 너무 유난스럽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솔직히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마음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솔직히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결혼을 천천히 하거나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친정어머니를 더 가까이에서 챙겨드릴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곱씹고 괴로워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아내나 며느리로서 역할에 소홀했던 것도 아닙니다.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남편은 집안일을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에는 이 일로 남편하고 부딪히고 싸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 남편하고 사사건건 부딪힐 만큼 정신적 여유가 없었네요. 오히려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느라 에너지를 쓸 바에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었달까요? 그래서 집안일은 그때그때 제가 하거나 사람을 불러서 했어요. 마찬가지로 시댁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가능한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몸으로 때울 건 몸으로 때우고 돈으로 해결되는 일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설령 제가 조금 부족했다고 해도 다른 상황도 아니고 시부모님께는 사돈이고 남편에겐 장모님인 저희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이었으니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해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아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어머니 병간호로 당신 아들에게 소홀하진 않을지 그 부분에만 연연하셨고, 그런 와중에도 당신 생일상을 차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에 선 적이 없었지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턴 남편에게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악물고 소위 제 알도리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여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일도 줄이지 않았고요. 이후로 친정어머니는 위 절제수를 받으셨고, 아직 5년이 되질 않아 완치 소식은 못 들었지만 매번 추적 검사 때마다 예후가 좋아서 솔직히 친정아버지나 저나 마음을 많이 놓은 상황이긴 해요. 무엇보다 친정어머니가 당신 스스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철저히 식단과 운동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지, 이번엔 시아버지가 위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가 저에게 실수하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평소에 저를 어렵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위암 소식을 듣고도 제가 그렇게 슬프지 않았던 건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니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시아버지도 잘 부탁한다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잘 부탁하긴 뭘 잘 부탁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 병간호해드릴 때는 지극정성으로 하지 않았냐면서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해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친정어머니야 내 어머니니까 그렇게 했지. 시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했어요. 할 거면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서 시아버지가 남이냐입니다. 그래서 너는 장모가 남이라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었냐고 저도 지지 않고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땐 자기가 일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어쩌고. 옮겨졌기에도 구차스러울 만큼 구질구질한 변명을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노냐고. 나도 지금 일하고 있고 계약건도 많아서 시아버지 들여다볼 틈 없다고 그러니 나한테는 일절 기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못된 건지 이런 다툼이 오가는 동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고소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일하고 살림하고 거기다 병간호까지 하는데도 시어머니한테 라면을 연속 이틀을 먹었네 3일을 먹었네 헛소리를 해대가지고 욕을 먹게 했었지. 스스로조차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럴수록 남편이 미워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친정에서 저는 외동딸이지만 남편은 삼형제예요. 다만 큰아주버님은 진작에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작은아주버님은 미혼인데다 직장 문제로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나마 시댁에서 1시간 거리에 사는 저희가 제일 만만하다고 보인 건지 아주버님 두 분 다 저희가 해야 한다는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저희지. 솔직히 저더러 하라는 거였지요.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 남의 병간호는 못한다면서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슨 언제부터 그러셨다고 제 두 손을 꼭 붙잡고는 내가 믿는 건 아가 너밖에 없다 하시는데 그동안 그렇게 잘해드렸어도 정작 친정어머니 아프시니까 당신 아들한테 소홀할까봐 벌벌 떠시던 분이 이제 와서 아가아가 하시는 게 얼마나 듣기가 싫던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저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유감이지만 일단 저도 처리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정 시아버지 병간호할 사람이 여의치가 않으면 저희 남편을 데려가시라 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휴가제도 같은 게 회사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설령 없다고 해도 무급휴가라도 써야 하지 않겠냐고.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프신데 그렇지요 어머님 했더니 어머님이 아들들은 야무지지가 못해서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나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쓰셔야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기느냐고. 솔직히 집안에 누군가 아프면 배우자가 간호를 하거나 그 다음이 자식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어째서 저희 시댁은 다 건너뛰고 저한테 의지를 하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저한테 유난히니 어쩌니 하던 사람들이 그때 제가 하는 걸 보니 참으로 지극정성이더라. 정말 대단하더라. 가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들은 제쳐두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란 사람들이 하는 짓은 나날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하시면서 전화를 해오셔서는 머리가 아프고 손목이 어떻고 시아버지가 저만 찾는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셨지요. 남편은요.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제가 뭐 크게 놀라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식탁 위에 밥을 차려주는데도 본체만 채하곤 컵라면에 물 받아서 안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컵라면을 왜 안방에서 먹냐고, 먹을 거면 창고방에 가서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고로 집이 아무래도 제 명이고 솔직히 남편은 말이 좋아 1억이지 그 1억을 다 혼수에 쓴 것도 아니다 보니 집에 관해서는 제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뭐 안 먹네 어쩌네 난리를 치길래 먹지 말라고 또 소리를 질러버렸지요. 그리고는 이튿날부턴 아예 저녁을 안 차려주기 시작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지가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먹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하지만 저를 정말 기함하게 한 건 남편과 크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두 분은 막말로 시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는 건지 가타부타 말도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하고 남편만 안달복달 난리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 회사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휴가도 없고 무급휴가도 안 된다대요. 그렇다 보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면서 이제 정말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언제까지 화풀이를 할 거냐면서 저를 또 자극했습니다. 화풀이라. 솔직히 말해서 친정어머니의 예우가 좋았으니 다행이지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저는 평생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남편하고 살고 있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남편은 어쨌든 장모님은 이제 멀쩡하시지 않냐, 그리고 그때는 나도 뭐 사정이 있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저더러 서운했다면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되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잖아요. 저에게 친정어머니에 관한 일은 후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도 그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처럼 몇 번, 그것도 솔직히 그 음흉한 속내를 제가 아는데 이제 그만 화풀이를 하라니 제가 화가 더 나면 더 났지 풀어질 리가 없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급기야는 저더러 그럼 간병인 쓰게 돈이라도 달래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그동안 번 돈은 뭐 했는데 나한테 돈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더러 그럼 며느리 도리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거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너는 그 잘난 사위 노릇했냐니까. 이미 지나간 일로 시비 좀 그만 걸라나요? 지금은 일단 아프신 시아버지한테 집중을 하자면서 시아버지만 괜찮아지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나랑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사이에 차라리 내려가서 아들 노릇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러면서도 남편은 곧 죽어도 안 내려가대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시아버지가 위암 3기라며 돈은 돈대로 쓰고 낫지도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간병인도 안 쓰시고 계시고요. 솔직히 시아버지만 놓고 보자면 참 안 됐다 싶어요. 무슨 가족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인가 싶고. 그렇지만 뭐 가정교육이 그따위로 되어서 그런 거니 누굴 탓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간병인비를 달라고 했댔잖아요. 그거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겠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 4년 동안 자기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 웃기지도 않아서 소송 건다길래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러다가 오히려 제가 위자료라도 몇 푼 받게 되면 땡큐니까요. 제가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진작에 있었다면 이런 결혼 생활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참으로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배움의 연속 아니겠어요? 이렇게 또 삶의 지혜라고 할지 교훈을 하나 배운다 생각해야겠지요. 참, 남편은 집에서 나갔고요. 혼수 가지고 와도 유세를 떨길래 다 들고 꺼지라고 용달차 불러줬네요. 그거 어디 넣을 집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 안 되면 아버님 병실에라도 우겨넣던지 알아서 하겠지요 뭐.